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혜 씨와 관련된 논란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문다혜 씨가 그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음주운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문다혜 씨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또 자기 가족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비리 혐의들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 깡따구인지 이거 뭐 깡따구라고 해야 되는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뭐를 믿고 그런 식으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는 지금 더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고 있던 돈도 뭔가 좀 안 벌고 불법적으로 뭔가 논란이 될 법한 거는 더 안 하고 정리하고 이래도 지금 모자를 파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문다혜 씨의 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2일 같은 경우까지도 투숙객을 받았다라고 해 가지고 논란이 됐죠. 심지어 그 투숙객한테는 미리 뭐라고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 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에어비앤비라고 하지 말고 사촌집이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24일, 25일 이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 영등포 그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또 수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갔던 24일 날 오후 한 3시 정도쯤에 어떤 그 중년의 여성이 이제 등장해 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또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짐 같은 거 막 여러 개 갖고 오고. 물어봤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뭐 처음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만 지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 주기적으로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100% 그러니까 문다혜가 불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해 왔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28일에는 아예 그냥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또 거기에서 출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문다혜 씨를 둘러싸고 무슨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문다혜 주변에 지금 상태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지금 포착이 된 28일 날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을 들락날락거렸다라고 하는 이 남자는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그 음주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택시 운전기사가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을 안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상해치상 이게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에 이게 그 여론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운전사를 치료했었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압수수색을 벌여가지고 이제 진단서나 뭐 소견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제 뭐 택시기사가 안 냈다라고 할지라도 병원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써줬을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상해치상상이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압수수색에서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애당초 택시기사가 병원에다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자체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저는 좀 진단서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소견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할 때 이런 거를 작성하지 않나요? 그리고 처방하거나 약 같은 거 처방을 할 때 당연히 의사 그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경찰 입장 같은 경우는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히 다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의료 기록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진단서랑 소견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의료 기록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의료 기록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처방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법률적으로도 일단 따져보니까 치상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이거 기사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 안 한다 합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그 난리를 쳐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또 말을 180도 그냥 바꿔봐요. 아무런 그러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어서 그냥 내보내는 수준이겠죠. 그때는 이제 뭐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꼭 있어야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더니만 이제 와서는 또 진단서가 없더라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기자들조차도. 그러면서 또 보니까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에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진단서 미제출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의 조건이 아니라 혐의가 적용되고 난 뒤에 정상 참작이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혐의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진단서가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상 참작을 할 때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 뭐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정상 참작의 사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딱히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을 그냥 뭐 칠 뻔했던 거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차를 갖다가 이게 뭐 희한하게 운전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의원까지도 압수수색한 거는 좀 과잉 수사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철부지 같은 소리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경찰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등포의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22일에 우연찮게 채널A 기자가 거기 앞에 이제 그 잠복하고 있었다가 뭐 잠복하는 건 우연찮게는 아닌데 잠복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랑 딱 마주쳤었죠, 그렇죠? 그 기자가 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냐? 문다희 씨 그 에어비앤비로 왔었냐라고 했더니만 그 투숙객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사촌 동생 집인데요. 이래요. 근데 앞만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기자가 다시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투숙객이 뭐라고 실토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2주 전쯤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나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라? 사촌집이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이 여자애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 뭐 투숙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다희가 정상이 아니다. 아니 지가 그런 식으로 음주운전으로 지금 막 온 전국이 지금 막 떠들썩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 잡아놓은 거라도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이라는 게 뻔할 뻔짜니까. 원래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에어비앤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나 때문에 지금 뭐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막 본격화가 되어 있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음주까지 걸려가지고만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에어비앤비라도 빨리 취소를 하고 위약금이 됐거나 그런 거 좀 물어준다라고 할지라도 빨리 취소하고 정리하고 막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정리하자, 취소하자 이것이 아니라 공지사항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라? 사촌집이라고 대답하라. 이게 지금 돈톡에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문다희가 미쳤거나 아니면 문다희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거를 운영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다혜가 아무리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마 이런 상태에서도 자기에 대한 그런 거를 불법 오피스텔을 갖다가 정리하기는커녕 공지를 올려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사촌동생 집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문다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확인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24일부터 25일 동안 경찰이 이제 그 영등포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CCTV를 갖다가 15일치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2주 동안의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주 동안 문다희 씨가 숙박업소로 운영에 맞는지 확인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근데 이게 2주 동안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4일이라고 한다면 최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이 발생한 직후 음주운전 같은 건 10월 초였으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한 직후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싹 다 정리를 했다. 만약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 다 취소를 시켰다. 그러면 2주 동안에는 숙박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숙박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도 무죄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왜 CCTV를 2주일치만 여기 오피스텔에서 2주일치만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문다의 돈독 때문에 지 발목을 지가 지금 붙잡은 꼴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독이 좀 덜 올라가지고 독이 좀 덜 올라가지고 내가 진짜 큰일 났네 음주운전 걸리고 빨리 오피스텔 같은 거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2주 동안 투숙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고도 남죠. 근데 그 새를 갖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받고 있었다가 딱 그냥 옳다구나 지금 걸리게 된 상태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 탓인 것이지. 그리고 24일에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었을 때 중년 여성인 A씨가 오후 3시쯤에 홀로 차를 타고 등장해가지고 건물로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짐 여러 개를 들고 나와서 일부는 이제 버리고 나머지는 차에 실어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24일이 되고 나서야 문다희가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진을 시켜가지고 그 정리
정리하세요라고 했던 거죠. 음주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세요. 에어비앤비 취소 이래 버렸으면 영등포 오피스텔 문제는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새를 갖다가 일주일 이주일조차도 돈 받는 거 몇십만 원 받는 거를 참지 못해 가지고 욕심을 부렸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중년의 여성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청소 의뢰 같은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집기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청소부로 고용된 관계는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라고 하는데 지아버지의 뒷딸인 거예요. 지금 평산마을 책방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뭐 공짜 알바다 뭐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 오피스텔 관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안 보나 이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돈도 안 줬겠죠. 월급도 제대로 안 줬겠지.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런다가 이번에 또 28일에 가장 최근이죠. 그렇죠? 또 다른 지금 의문의 방문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뭐 이거 뭐 유령의 집도 아니고 계속 막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28일에 이 영등포의 문제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방문객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그 오피스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남녀 한 명씩 현관문을 열고 나왔대요. 근데 그 여자가 문다희 씨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도 이 지금 뭐 쌍도 이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예약한 사람이냐라고 이제 그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원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기자가 와가지고 문다혜 씨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저 예약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문다혜를 뭐 지켜주겠다라 그래가지고 뭐 처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냥 예약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대깨문이라 가지고 문다혜를 지켜주겠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에어비앤비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둘러댈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다혜를 원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문다혜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오페스트를 나가려고 하니까 이 지금 남녀가 취재진이 다시 가가지고 이제 방문 이유를 물은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이미 24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년의 여성이 와가지고 짐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여기 왔을까? 왜 왔을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남자가 연락 따로 하겠다. 모르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전화를 따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문다혜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됐어요 저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저 막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 갈게요 하고 그냥 가겠죠 일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 가지고 CCTV로 분명히 찍혔을 때니까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예상하는 바는 이 남녀가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이 오피스텔을 운영해왔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현관문을 뚫고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한테 대답하는 이 방식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문다혜랑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찰은 이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이 남녀부터 빨리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인이 아니었다라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되겠죠. 참으로 진짜 문다혜 씨 주변에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정도네요.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